안녕하세요.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개정 3판 저자 정재곤입니다. 자, 오늘부터 동영상 강의를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같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잘 쓰시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OS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게 되는데요. 아이폰에서 쓰는 걸 iOS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OS입니다. 그 중에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용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만 배워도 웬만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3판은 우리가 마시멜로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의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발 도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개정 2판부터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분량은요,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하면 51분 정도 됩니다. 짧지 않은, 적지 않은 분량이 되고요. 이 책의 내용 자체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내용, 플러스 중급자가 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초보자 또는 초급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문서적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바에 대한 입문서인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책을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 기초를 다루는 책은 워낙 자바에 대한 거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필요한 자바의 내용만 만약에 보고 싶다면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책을 먼저 보시고 그 입문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 3판은요, 마시멜로에 맞춰서 새로 개정이 된 건데, 사실상 책의 상당 부분은 개정 2판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실 때도 개정 2판의 동영상 강의를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정 3판의 동영상 강의는 모든 동영상 강의를 다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만 개정 3판 동영상 강의를 새로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는 개정 2판의 동영상 강의를 일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정 2판 동영상 강의를 일부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뀐 부분이 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바뀐 부분은 명확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서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그때 화면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또는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새로운 화면의 유형을 기존에는 블랭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 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블랭크 액티비티를 선택하는데 그게 마시멜로 버전으로 오면서는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만 유의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대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개정 2판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매번 동영상 강의를 편집해서 개정 2판의 걸 개정 3판의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드릴 때 그때도 앞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 1, 첫날이 됩니다. 자, 첫날이 되고요. 책에 보시면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 마당이 되고요. 그 중에 챕터 1죠. 1장이 됩니다.
그래서 1장은요,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뭐지?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장에서 다룰 내용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시멜로라고 하는 게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단락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자, 안드로이드를 하려면 자바의 기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에서 자바에 대한 모든 걸 다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에서 필요한 자바를 보시려면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안드로이드를 쓰셨던 분들은 이클립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겠죠. 이제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책이 기본서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초급자, 그러니까 뭐 랭귀지에 대한 것 또는 자바 언어에 대한 걸 조금 하시고 나서 이 책을 보시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중간중간 약간씩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책에 중요도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부분을 따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도 표시가 중요하다라고 표시된 것들만 위주로 해서 먼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자, 중요한 게 조금 덜한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안드로이드 활용책, 자, 안드로이드 실무 확장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서를 처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 기본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 확장편, 활용서를 보시는 형태로 해서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실제 앱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실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면,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쓰여진 시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전에 아이폰이 먼저 나왔고요. 아이폰이 사실상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도 PDA라든가 이런 들고 다니는 기기들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팔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쓰게 된 거는 사실상 아이폰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스티브 잡스가 기존에 펜을 이용해서, 뭐 지금도 갤럭시 노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펜을 쓰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PDA가 다 펜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손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은 빼고요. 한 손가락으로, 자, 그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손에서 그냥 손가락을 누르면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 한 손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게 아이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자, 아이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또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존에는 자, 펜을 이용해서 압력을 받아서 누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 자, 화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이걸 썼는데, 자, 그 방식과 조금 다른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손가락에 이제 정전기 같은 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전기를 이용해서 터치를 하는 게 지금 정전식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식이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바꾼 거죠. 조금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자, 터치하는 위치가 조금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정전기니까 위치가 조금씩 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 패턴이 훨씬 편리해지면 이게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많이 쓰이게 된 거는 이렇게 터치 입력 방식이 바뀌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훨씬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지금도 아이폰 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거 오픈 소스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요, 여러분들이 보드라고 해서 저런 스마트폰 기계 장치가 있으면 그 위에 구글에서 오픈한 이 소스를 그대로 올리면 스마트폰 전화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 각각의 부속 장치를 위한 소위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화면도 조금씩 커스터마이징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통사의 개통을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위한 모든 걸 그대로 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오픈소스로 해서. 자, 그래서 어떤 제조사건, 자, 예를 들면 mp3 만들던 회사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오픈소스로 제공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에 중국산 폰들이,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팔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폰 이전이었죠. 피처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은 특정 제조사가 뭔가를 만들면 그 기능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아이폰도 지금 오픈하지 않죠. 그러면 다른 제조사가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안드로이드는 다 오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 낮춰버리면 뭐 기존의 제조사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픈소스로 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게 만들어지니까 가격도 그만큼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도 싸지고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광고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점유율 자체가 거의 80% 글로벌 마켓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80% 이상을 안드로이드가 점유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점유율은 어떨 때는 뭐 70% 또는 그 이하도 조금씩 떨어지곤 하지만 자,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단말기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을 만들기만 하면 사용자 중에 한 7, 80%는 거의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런 장점 말고도 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플레이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돈을 벌려면, 수익을 내려면 회사에 취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생이 됐건 대학생이 됐건 아니면 정말 심지어는 요즘에 초등학생 분들도 많이 이 공부를 하잖아요. 앱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어떻게? 앱을 앱스토어나 어떻게 마켓에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면 무료 광고나 이런 것이 있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료로 하던 무료 광고를 올리던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게 소위 마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안드로이드 오픈 마켓이 됐건 아니면 애플의 앱스토어가 됐건 자, 그런 쪽으로 서로 앱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앱들이 올라오니까 쓸만한 앱을 골라서 쓸 수 있더라. 자, 그렇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게 되더라. 자, 만약에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또는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OS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앱이 턱없이 부족해요. 뭐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뛰어들고 사용자가 그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단말기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가장 큰 특징 역시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고 많이 팔리게 만든 거 오픈소스가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쓰이는 게 자바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자바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서, 전 세계 대학에서 기본 언어로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C라고 하는 언어도 배우게 되지만 C보다는 훨씬 그래도 쉬운 언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언어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데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쓸 수 있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오픈 소스이지만 기존의 오픈 소스가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픈 소스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제공해줘요. 장점이 뭐예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개발자가. 개발자는 이미 완벽한 컴포넌트가 다 제공이 돼서 모든 폰들이 그 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단말기에 라이브러리가 적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그죠? 라이브러리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필요한 자신의 앱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오픈 소스들은 소위 리눅스라고 한다면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실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다 안 만들어져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외면을 받았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앱 자체를 서로 쉽게 연동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플랫폼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볼까요? 안드로이드의 밑바닥에는 리눅스로 되어 있어요. 소위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해서 리눅스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C 같은 C++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여러분이 자바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바라고 하는 걸로 만든 앱을 실행할 수 있는 ART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바를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여러분이 앱을 만들면 요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단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자, 요즘의 단말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시 요즘 단말은 처음에 새로운 단말기가 나오면 성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하드웨어가 빠르다, 메모리가 많다. 그렇죠? 왜? 음악 파일이나 mp3 파일이나 또는 동영상 파일을 많이 저장해 놓고 사진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와, 선명하게 엄청 좋게 보인다. 오, 이거 DSLR 카메라 가지고 찍은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죠. 이런 성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이 하드웨어는 얘기했지만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라고 하면 부품 사다가 만들면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 구성하는 거는 뭐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 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구글,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버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수익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죠. 하드웨어 기업보다 요즘엔 글로벌 마켓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보면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음악을 공유하거나 뭐 이런 기능.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을 어떻게 주고받냐?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NFC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북이나 이런 컨텐츠는 어떻게 볼 거냐? 게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개인용 앱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제 기업용 앱으로 넘어가죠. 그죠? 기업들도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기업용 앱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쪽에는 민감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보안 관련된 거, 그쵸?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쓰려고 하니까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죠? 자, 화상을 가지고 처리하는 얼굴 인식, 그 다음에 모션 인식, 이런 인식 기술이 자꾸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죠? 심박수 같은 거 재거나 뭐 이런 것들, 운동하는 정보를 정리해 주거나, 그죠? 운동 더 하셔야 돼요. 칼로리 정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자, 요즘에 단말기가 많이 관심 있는 거. 그럼 뭐예요? 사용자들도 관심 있고 개발자들도 관심이 있겠죠. 한번 보시는 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냐 아까 얘기했지만 2024년 2분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2015년 넘어오면서도 이 비율이 엄청 많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iOS가 좀 더 올라가고 국가별로도 iOS가 새로운 단말기를 내놓을 때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다시 안드로이드가 조금씩 다시 높아지거나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안드로이드 현재 미래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안드로이드의 현재
과거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가 있는 거죠. 얘기했지만 아이폰보다 조금 나중에 나왔지만 안드로이드는 기존까지 나와 있던 가장 최신 기술을 다 접목했어요. 그래서 아이폰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아이폰보다 성능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그대로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가 됐건, 그죠?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마트워치, 손목에 차는 시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TV 또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까지 전부 다 OS를 늘리고 있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화면 큰 데로도 늘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자, 안드로이드의 OS는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iOS 프로그래밍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iOS는 단말기도 한 종류, 그죠? 계속 새로운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그 단말기만 생각하면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단말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제조사마다 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말기가 있을 뿐더러, 그거에 맞춰주다 보니까 OS 자체도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6.0이라고 하는 버전인데 이게 번호를 붙여서 가는 것보다 알파벳을 붙이면 좋겠네라고 해서 처음부터 A, B, C, D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A는 안드로이드 버전 1.0, 이제 F는 프로요, 진저브레드, 허니콤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하나씩 올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마시멜로는 뭐예요? M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이 N이 되겠죠. 그죠? 넥스트인가요? 네, N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을 가진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OS가 이제 올해 또 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새로운 OS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각각의 OS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적어놨는데, 자, 마시멜로라고 하는 거 뭐예요? 보안 강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 강화 뭐예요? 기업용 앱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보안 관련된 기능을 많이 강화를 시켜놨어요. 많이 집어넣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화면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걸 집어넣어 놨어요. 자,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대충 그런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미 많이 써보셨어요. 그렇죠? iOS를 써보셨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용자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알아요. 이젠 뭐예요?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거 가지고 여러분이 써보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둘째 날부터 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자, 오늘이 데이 1이니까요. 데이 2부터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개발 도구 설치 부분을 보면서 설치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 2, 둘째 날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요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